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멸종이 가능한 병입니다.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뇌가 멈추기 전에 라는 책을 저술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뇌출혈이 더 위험합니다. 뇌경색의 사망률은 약 5% 정도입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40% 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은 대부분 장기 자체의 압력이 셉니다. 특히 근육은 거의 돌덩거리 수준으로 압력이 세서 혈관벽이 터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뇌는 그냥 물입니다. 비중이 거의 물과 같은 상태여서 혈관벽에 힘이 더 셉니다. 이게 파열될 만한 상황이면 그냥 파열되어 버립니다. 물과 같은 뇌와 압력이 평형될 때까지 터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혈관이 터져도 큰 혈종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뇌세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입니다. 침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죽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두개골, 뇌까지 3개의 막을 씌우고 심지어 뇌척수액을 넣어 뇌를 둥둥 띄워 부력까지 줍니다. 어떻게든 뇌를 보호하기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생겼을 때, 출혈은 혈관 밖으로 혈액이 나왔을 때 그 조직에서 혈액을 낯설게 느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은 혈관 안에서만 돌아야 합니다. 혈관 안에서 적혈구는 산소를 주고 혈장은 여러 영양분을 주고받고 노폐물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있을 때만 백혈구가 혈관 밖으로 나가 염증이라는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관벽이 뚝 터지는 바람에 홍수처럼 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조직들은 혈관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 대해요. 그래서 신경 독성을 가지면서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혈장이 나오게 되면 터졌구나 하면서 혈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혈전을 만들 때 마지막 결정적인 스롬빈이라는 혈장 단백질이 역시 독성을 줍니다. 이런 독성을 줄 때 우리 몸은 외부의 적이 침입했다고 생각합니다. 혈액은 백혈구가 가서 잡아먹어 버립니다. 잡아먹는 과정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합니다. 외부 물질이라 곤란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염되었다고 생각해서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잡아먹으면서 약간 염증이 더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달리다 넘어져 무릎을 까졌는데 제대로 소독하지 않아 농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농은 더러운 게 아니라 균을 죽이기 위해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간 백혈구들이 싸우고 전사한 시체입니다. 자기 몸 성분입니다. 농 자체도 나중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빼야 되는 게 맞죠. 이런 과정이 뇌출혈일 때 벌어집니다. 혈액이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혈액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혈액 자체가 퍼져나가는 압력, 물리적인 압력, 혈액 성분에 의한 화학적인 손상, 그리고 이를 지키겠다고 과잉 반응하는 염증 반응, 이것 때문에 손상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급성 충수염을 예로 들면 개복하거나 복강경으로 빨리 수술해야 되는 이유는 터졌을 때 복강이 오염되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미 터진 상태라면 복강을 열고 열심히 씻어냅니다. 혈액 자체가 염증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혈액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터진 부위를 빨리 꿰매고 혈액이 부족한 만큼 수혈로 채우는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뇌는 그게 안 됩니다. 뇌가 안 되는 이유는 출혈 자체로 빈혈이 생길 정도가 아니라서 채울 필요는 없지만 씻어낼 수가 없어요. 씻어낸다고 하는 순간 뇌가 다 망가집니다. 뇌의 비중은 물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뇌를 열고 혈액을 닦겠다고 하는 순간 뇌가 다 죽습니다.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혈액이 오염된 후 자정작용으로 좋아지든지 아니면 강력한 항염증제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뇌출혈이 물리적으로 직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을 뇌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영역은 나중에 복구하기도 거의 외상과 같은 상태로 완전히 구멍이 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출혈이 기본적으로 훨씬 더 안 좋은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다 안타깝지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조기 진단했으면 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출혈은 뇌 조직 안에서 작은 혈관이 터지는 뇌실질출혈과 뇌 바깥쪽을 돌아다니는 큰 혈관이 터진 지주막 하출혈로 나뉩니다. 지주막 하출혈의 사망률은 4감부터 50% 정도입니다. 꽤 젊은 나이인 40, 50대에 급사할 수 있는 심각한 출혈이 지주막 하출혈입니다. 80~85%가 동맥류라는 게 파열돼서 생깁니다. 큰 혈관은 탄력성이 좋아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혈관벽은 터지지 않도록 혈관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커질수록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관은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몇 센티미터가 되는 동맥류도 CT를 보고 놀라는데 환자는 전혀 못 느끼고 살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미리 알 방법이 있느냐? 현대의학 기술로 미리 발견이 가능합니다. 40대가 넘었다 하면 MRI를 찍습니다. MRA는 MRI가 뇌 조직 자체를 찍는 것이라면 혈관만 찍는 것입니다. MRA 기술이 발전해서 부풀어 오른 동맥류를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터질 우려가 있는 상태로 발견되면 혈관 조영술을 통해 코일을 넣어 막아버리면 평생 터질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다른 나라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대개 대학병원에 가면 제일 좋은 걸 찍는다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들여 찍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원장님께 혼날 것 같지만 3차 병원에서 찍는 게 제일 비쌉니다. 비급여 진료비가 대부분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겠지만 혼날 것 같네요. 본인이 정말 정밀한 대학병원급 판독이 필요하다면 급여 진료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진료로 본인이 머리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주변의 건강검진센터나 MRI 센터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얼마냐고 물어보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MRI 장비가 몇 테슬라냐고 물어보세요. 3테슬라는 굉장히 높은 자기장이라 해상도가 높은 MRI로 최고 수준입니다. 1.5테슬라도 매우 우수한 MRI기입니다. 중고 장비로 낮은 수준의 MRI를 사용하는 곳도 있으니 1.5테슬라 이상의 MRI 장비를 저렴하게 찍을 수 있다면 40세가 넘으셨다면 한 번쯤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만드는 것이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0대 이후라면 본인의 단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위험 요인만 가지고 있는지, 동맥경화가 왔는지, 동맥경화까지 왔다면 뇌를 전 단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생기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강한 혈관이었는데 혈관벽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고혈압이 일으키죠. 혈압이 높아서 혈관벽에 틈새가 벌어진다든지 화학적인 상처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담배 같은 독소가 일으킵니다. 독소가 혈관에 가서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는 생활을 유지하면 계속 곳곳에서 상처가 납니다. 하필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이었다면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필수 영양 성분이라 모든 세포가 스스로 만들 줄 압니다. 많이 먹었다면 과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포도당을 통해서도 만듭니다. 우리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탄수화물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버립니다. 간이 제일 많이 만듭니다.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몸을 지키고 성호르몬은
자손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세포가 만들고 간은 더 많이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과잉이 됩니다. 필요한 부신, 난소, 정소가 더 이상 받지 않으면 혈액을 점점 더 많이 떠돌게 되는 게 고지혈증입니다. 간이 회수해야 하는데 진화적으로 회수 절차가 잘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35만 년 동안 모자랐다가 갑자기 50년 동안 남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떠돌게 합니다. 혈관이 고혈압 등으로 상처가 나면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박힙니다. 혈관벽에 박힌 콜레스테롤은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끝없이 잡아먹다가 대식세포가 터집니다. 새 대식세포가 또 잡아먹고 백혈구가 들어와 잡아먹고 동맥경화는 전형적인 만성염증입니다. 이 과정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생기고 암처럼 자라나며 이게 죽상경화증입니다. 너무 심각한 사람은 2제 제10년, 대개는 5차의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전혀 못 느낍니다. 혈관벽을 막을 정도가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흐물흐물해진 혈관이 혈압 때문에 터질 때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터지면 지저분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넘쳐나고 혈소판이 출혈로 착각해 혈전을 만듭니다. 20년 동안 서서히 막히던 동맥경화가 30분 만에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동맥경화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동맥경화를 키우는 요인은 당뇨, 애초에 생기게 만드는 건 고혈압, 담배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재료를 만들고 이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위험 요인들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가능성이 있지만 중첩되면 더 빨리 만듭니다. 이 요인들이 있다면 온몸의 모든 혈관에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동맥경화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을 봤을 때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인지 지표로 삼습니다. 여기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정도면 몸 전체의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추정하는 건강검진 검사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로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 몸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 심각한 상태죠. 깨끗하다면 몸 전체의 동맥경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동맥경화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더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커집니다. 이미 사건이 생겼다면 터질 수 있는 동맥경화가 몸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본인의 단계에 맞춰 과학적으로 증명된 처방에 따르면 그 단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멈춰도 죽을 때까지 뇌졸중이 안 생기는 사람입니다. 3단계가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3단계에서도 회복시키면 교훈을 얻고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2040대의 위험 요인이 안 생기게 하거나 생겼더라도 혈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멸종이 가능한 병입니다. 합병증입니다. 혼자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위험 요인에 의해 단계적으로 쌓이다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 갑자기 닥치는 병입니다. 본인이 몰랐을 뿐 그 전에 엄청난 빌드업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간에 알게 되면 그 단계에서 막을 수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멈추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세요. 잘 먹으라는 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으라는 겁니다. 체중 관리, 찌지도 말고 빠지지도 마세요. 하루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무산소 운동이나 과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힘들면 나눠서 하세요. 콜레스테롤과 혈당은 1년에 한 번 재보라. 걸렸다면 3-6개월마다 재보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세요. 담배는 당장 끊고 술은 절제하세요. 잘 자세요. 혈압은 장난감처럼 사서 평생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인류 35만 년 역사상 크게 고생한 병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4,450세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병이라 막 살아도 걸리지 않던 병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면서
혈관이 이대로 살면 건강하지 않은 나이대로 넘어갑니다. 건강한 혈관 상태를 연장하고 싶다면 젊었을 때 대비해야 합니다. 그 방법들은 여러분이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승훈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며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이야말로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뇌출혈과 같은 질환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고혈압, 흡연, 잘못된 식습관과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젊은 나이에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혈관이 상처받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이 강연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쥐고 건강한 선택을 하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만나고 싶다면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